네, 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아빠의 세금 이야기. 오늘 살펴볼 내용은 지금 요즘에 5월 31일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죠.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내가 신고를 해야 되는지, 내가 신고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신고를 해야 된다면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러면 어느 때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일 궁금하시겠죠. 보면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었다. 그러면은 뭘로 끝나죠? 연말정산으로 끝나버리죠. 예, 2월달에 다 넣어서 연말정산에서 다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 중에 혹시 연말정산 때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공제받지 못한 것이 있다. 공제를 못 받았다. 이러면 요번에 종합소득세 때 추가로 넣어서 제대로 다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지만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 그렇다면 신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뭐죠? 네, 금융소득이 이자나 배당. 이자나 배당 소득, 금융소득이 얼마를 초과해요?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분리과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되죠? 종합과세가 되죠. 다른 소득 합산해서 과세가 되다 보니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종합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 합산해서 신고가 돼야 되다 보니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네, 같이 다른 소득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그래서 좀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고, 대부분이 뭐냐면 이제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이죠. 네,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되죠. 물론 뭐 사업소득 중에 뭐 보험 설계사 분들이나 방문 판매원 분들 이제 지금 뭐냐면 사업소득인데 근로소득과 유사한 소득이 있잖아요. 근로소득과 유사한 형태로 받는 사업소득자들은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과 유사하게 연말정산으로 요게 그 신고가 마감이 되고 정산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어떤 뭐 보험 모집인이나 방문 판매원 분들 외의 일반적인 사업소득자들은 다 뭘 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소득이 있다. 그럼 무조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 보시면 되고, 근로소득이 있는데 연금소득이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데 기타소득이 있다. 이것도 여러분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사점연금소득의 경우에는 1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15% 분리과세 했을 때 세금과 즉 원천징수로 끝났을 때 15% 원천징수 즉 분리과세 했을 때의 세금과 다른 소득 합산했을 때 종합과세 했을 때 어떤 게 유리한지 선택하라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 금액 필요경비를 제외한 필요경비를 뺀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분리과세 즉 완납적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즉 종합과세에 포함시키지 않고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케이스도 여러분 어떤 게 유리한지, 종합과세로 다른 소득과 합쳐서 했을 때 다른 소득이 작아서 종합소득세율 작은 종합소득세율에 적용이 된다. 예를 들어 9%에 적용된다. 뭐 이렇게 이럴 때 8% 적용된다. 작은 종합소득세율에 적용된다면 당연히 종합과세가 유리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소득이 많아서 이미 이 원천징수 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가 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15% 분리과세 그리고 기타 소득 금액 20%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즉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끝나고 다른 소득과 합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즉 어떤 연금소득, 기타 소득 금액이 있으신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어떤 게 유리한지 선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그래서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 있다 이런 분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고요. 연금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사업소득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제 사업소득자 분들이 많이 신고 대상이 되는데, 그럼 이분들의
그 과세 유형, 그럼 어떻게 신고가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단순 경비율 대상자. 이게 이제 직전 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직전 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도소매 부동산 매매업 등은 3억 이상은 복식부기, 제조 음식점 등은 1억 5천 이상 복식부기, 각종 서비스업은 7,500만 원 이상이 뭐예요? 복식부기자예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3억 원 미만, 그렇죠? 요 미만에 들어가지만 얼마 이상이다? 6천만 원은 넘고 6천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 그렇죠? 제조의 경우에는 3,600만 원 이상 1억 5천 미만. 각종 서비스의 경우 2,4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 이 부분들이 뭐다? 간편장부 대상자예요. 여러분 간편장부라는 것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에 의한 장부보다는 단순해요. 손익계산서에 일정 양식만 갖고 와서 이제 간편장부를 만들면 되는데 이 간편장부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각종 증빙, 영수증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간편장부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증빙, 영수증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간편장부도 장부는 장부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낮은, 즉 직전 연도 매출액이 도소매 등의 경우 6천만 원 미만, 제조 음식점의 경우 3,600만 원 미만, 각종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의 경우에 2,4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 대상자라 그래서 국가가 정해준 율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신고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서비스업 등이었는데 1,200만 원이었다 매출액이 직전 연도가. 그래서 어디에 속해요? 단순 경비율 대상자인데 단순 경비율 대상자인데 올해 매출액이 그냥 1,200이었다. 곱하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단순 경비율을 80%를 인정해준다 가정하면 이건 여러분 다 정해져 있어요. 단순 경비율이 얼마, 기준 경비율이 얼마 다 그 책자가 나와 있거든요. 80%를 인정해준다 하면 여기에 80%를 곱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비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냥 간소하게 1,000만 원 합시다. 그러면 매출 1,000만 원에서 비용 얼마? 무조건 800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실제 이익은 얼마다? 200만 원이 소득이다. 2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겠다. 이런 개념이 뭐냐면 단순 경비율. 되게 쉽죠. 국가가 정해준 율에 의해서 세금이 산출되다 보니까 단순 경비율 대상자의 경우에는 여러분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고요. 세무사 가셔서 뭐 홈택스 등을 통해서 직접 하셔도 되고 되게 쉽게 할 수가 있죠. 좀 어려우시면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고 세무사 사무실에 단순 경비율 대상자는 뭐 어떤 영수증이나 증빙 같은 게 필요 없이 그냥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정해준 그 경비율 일정률을 그대로 적용해서 소득을 산정하다 보니까 훨씬 더 단순하고 쉽게 산정이 되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간편장부 대상자부터가 뭐가 필요합니까? 각종 증빙 서류, 즉 영수증, 카드 영수증 등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간편장부는 말 그대로 간편장부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간편장부를 만들어야 되니까 각종 뭐가 필요하다? 증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식부기 의무자는 이미 기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회계사무실 등에서 이미 장부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기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기장에 의해서 재무제표, 즉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이 만들어져서 그거에 의해서 당기순이익이 나오고 거기에 세무조정을 통해서 소득을 산출해내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복식부기 의무자 장부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간편장부 대상자도 간편장부를 만들어야 돼요. 뭐를 가지고? 증빙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이 간편장부 대상자는 도소매, 부동산 매매업 등의 경우에는 3억 미만 6천만 원 이상 직접 매출액이, 제조 음식점은 1억 5천 미만 3,600 이상 이 간편장부 대상자죠.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증빙이 존재하지 않아서 증빙이 없다. 그렇게 해서 뭐예요? 추계. 즉 단순 경비율처럼 계산을 한다면요.
자, 단순 경비율 대상자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지만 만약에 복식부기 의무자나 간편장부 대상자는요, 이렇게 되면 기준 경비를 적용해요. 이거는 되게 세금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준 경비는요, 되게 작아요. 왜냐하면 주요 경비, 즉 매입 비용, 재고를 사온 거, 인건비, 그 다음에 뭐 사무실 임차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가 있어야 돼요? 증빙이 존재해야 돼요. 이 증빙에 의해 생계상승 증빙에 의해서 증빙이란 뭐 대표적 법적 증빙,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증빙 자료에 의해서 소명을 해라. 나머지 기준 경비는 국가가 인정해 거 인정해 줄게. 예를 들어 기준 경비가 10%라 그러면요. 나머지는 전부 뭐예요? 이런 증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간편장부 대상자니까 서비스업을 하시는데 자 이분이 뭐냐면 서비스업을 하는데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직전연도 기준으로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올해 매출이 5천이다. 그럼 이 5천만 원에서 마이너스 뭐를 빼야 돼요? 네, 주요 경비는 매입비용, 급여, 임차료는 증빙에 의해서 빼야 돼요. 이거를 가지고 빼야 되는데 이게 없다가 뺄 게 없죠? 마이너스는 기준 경비예요. 기준 경비 아까 제가 몇 프로 얘기했죠? 10%밖에 안 한다면 기준 경비 10%니까 500만 원밖에 못 봐주죠. 그리고 매입 비용이나 급여 임차료는 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렇다면 이분은 무려 4,500만 원이 뭐가 되는 거죠? 거의 다가 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세금이 되게 많이 나오겠죠. 이 자체가 돼서 뭐 소득공제 빼고 하겠지만 어쨌든 증빙 자체를 인정을 못 받,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소득 금액이 되게 높아진다. 되게 높아지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복식부기 의무자나 간편장부 대상자는 이 추계로 갈 때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되게 불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당연히 장부를 만들어야 되시고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시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영수증 등 각종 현금 영수증 사용 내역 등 1년치를 다 준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요 경비 간편장부를 만들려고 즉 상담을 해보셔야 돼요. 세무사 사무실 가셔서 이런 간편장부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세부담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복식부기 의무자는 당연히 복식부기에 의해서 장부 기장을 해야 돼요. 즉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야 되고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되니까 영수증 등 각종 증빙서류 준비하셔야 돼요. 신용카드 1년치 내역,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1년치 내역, 그리고 간이 영수증 모아두신 거 있으면 그것들 다 내역들 각종 증빙서류 다 준비해서 간편장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아까 봤듯이 단순경비율에 세금이 신고되기 때문에 가장 쉽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서 알아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